전두엽 쪽에 가 있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아버님이 왜 저렇게 화를 많이 내시나. 큰아들도 일을 배우다가 아버지가 너무 뭐라고 하시니까 아이씨 안해. 큰아들은 또 가출을 하고 이번에 아버님이 또 가출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을 한 사례에 대한 얘기인데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자녀들 모르게 전 재산을 어떤 특정 단체에 기부를 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그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지 그런 쟁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 돌아가신 분이 아버님인데 이 아버지의 상속인들로는 자녀가 3명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아서 부모님이 이제 많이 속을 썩였고 뭐 반면에 이제 둘째와 셋째는 이제 성실하게 잘 생활을 해서 이제 분가도 하고 했는데 하루는 제일 큰 아들이 또 사업이 망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불러다가 일을 가르쳤어요. 부동산 빌딩 관리 이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세입자 관리라든가 이런 일들을 나 대신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큰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일을 가르쳤고 그 일을 배우면서 생활하는데 이 막내 아들이 보니까 이 아버지랑 큰아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계속 나무라고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너같이 일 못하는 놈은 처음 본다. 큰아들은 실망해서 또 막 가출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작은아들이 보기는 이제 아버님이 왜 저렇게 또 화를 많이 내시나 생각했는데 큰아들도 일을 배우다가 아버지가 너무 뭐라고 하시니까 아이씨 이제 안해. 그래서 원래 이제 옛날에 막 하던 그런 사업을 또 이제 아버지 몰래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또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큰아들은 또 가출을 하고 큰아들을 겨우 찾아서 이제 데려다 놨더니 이번에 아버님이 또 가출한 거예요. 가출하기 전에 이제 큰아들한테 내가 너 같은 놈한테는 내 재산 하나도 못 물려준다. 내 돈 한 푼도 못 줘.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니 사라진 거예요. 막 실종신고 했는데 찾지를 못하다가 몇 주가 지나서야 찾았는데 경찰하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쓰러진 분인데 아버님 같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아버님이 이제 혼수 상태로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계신 거죠. 간호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복지 뭐 단체라고 하시는 데에서 나온 사람이 한 명 옆에서 붙어서 행여병자 같은 분을 자기가 이제 보호하게 됐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자기가 입원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고맙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셔서 고맙다 하고 이제 검사를 받아봤더니 말기암이 있었던 게 이제 밝혀졌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님이 잠깐 계셨다는 그 복지 단체 거기에 있는 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 아버님이 관리하던 그 빌딩 그걸 포함해서 전 재산을 자기 단체에 다 기부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유언장을 이렇게 탁 내놓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막 삐뚤삐뚤한 글씨로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잘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아버님 글씨 같긴 했어요. 그리고 뭐 전 재산을 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법원에서 이제 검인 절차를 다 받고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이제 그 재산을 자기들이 상속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연고도 아무도 없는 그런 단체에다가 아버님이 전 재산을 줬다고 하니까 이제 믿기가 어려운 거죠. 평소에 뭐 이렇게 기부를 해오던 그런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계셨던 어떻게 인연이 이어졌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곳에다가 수십억을 하는 그런 전 재산을 준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버님이 아무리 큰아들이 미웠다고 하더라도 둘째 셋째는요 관계가 좋았거든요. 상속을 안 줄 이유가 없는 건데 그것까지 전부 싹 몰아서 단체에다가 주겠다고 하니 이건 뭔가 있다,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등기는 넘겨줄 수 없고 기다려라, 이건 무효다, 유언장이 무효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언장 무효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낸 거예요. 유언장을 봤더니 뭐 검인도 다 마쳤고 글씨도 아버님 글씨 맞아요. 아버님 지장도 찍혀있고 이게 무효인 근거가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님이 정상적인 판단 하에 이걸 쓰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병원 기록을 다 뒤졌어요. 병원 기록을 싹 다 뒤졌더니 아버님이 사실은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고 그 전에 이미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녀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리고 암 진단뿐만 아니라 치매약도 오랫동안 드시고 계셨던 거죠. 치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두엽 쪽에 치매가 있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다. 이런 진료 기록들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야 이제 자녀들이 이해가 된 거죠. 아버님이 왜 그렇게 큰아들한테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갑자기 변했는지, 그리고 왜 엉뚱하게 알지도 못하는 단체에다가 이거 기부를 한다고 이걸 썼는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료 기록을 다 감정을 받아서 무효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거고, 이건 아버님이 정상적인 판단하에 작성하신 게 아닙니다. 무효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례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뭐 치매 등 그런 상태라면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사실은 아버님이 유언장을 따로 쓰시지 않고 아버님 명의로 재산을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아버님이 치매건 뭐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건 그건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버님 의사에 따라서 이제 분할하는 게 아니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이제 분할하게 되는 거니까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생전에 상속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써놓고 가신 거죠. 이 재산은 누구한테 주고 이 재산은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써서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그 유언대로 이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유언이 효력이 있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유언을 작성할 때 정상적인 판단 하에서 쓴 게 아니라면 그건 무효고 그 유언은 없는 셈이 되니까 상속인들이 따로 협의를 해서 분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단체에 다 준다라고 하면 유류분을 자식들이 주장할 수 있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이제 흔히 보는 사례가 가족 간에 누구한테는 많이 주고 누구한테 적게 주고 해서 내 유류분 침해됐으니까 뭐 내놔라 이렇게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는 경우는 흔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상속인들 말고 상속인 이외에 이런 제3의 단체 이런 데다가 유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상속인들이 유류분 침해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증을 했던 유언장 자체가 무효라면 그 유증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자체를 온전히 찾아와서 자기들이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유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쪽 단체가 다 가져가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유류분 반환 소송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 상속인들이 자신이 침해받은 유류분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소송. 그게 이제 유류분 반환 소송인데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억울하겠네요. 네, 억울하죠. 예. 이게 유언장을 쓰는 사람 입장이나 아니면 재산을 많이 받는 유증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해요. 큰아들한테 많이 주고 작은아들한테 좀 적게 주면 나중에 혹시 유류분 소송 들어오지 않을까? 큰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걱정 때문에 유언장을 안 쓰면 그냥 반반씩 나누는 거거든요. 재산 분할 자체를 반반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상속분을 뺏기느니 그냥 유류분을 뺏기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준다 써놓고 유류분만 조금 내주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이죠. 물론 이제 형제 간의 우위는 좀 나빠지겠죠. 침해가 아니라 만약에 사기에 속았다 해도 결과가 똑같은 건가요? 어떤 기망에 의해서 속아서 유언장을 썼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3자가 들러붙어가지고 우리 복지 재단에 다 기부하시는 걸로 써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게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런 유언장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알고 봤더니 복지단체라는 것 자체도 거짓말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는 아니지만 내가 취소하겠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그거 무효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유언장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아버님이 속아서 유언장 써놓고 돌아가셔버리고 나중에 자식들이 봤을 때 이거 속았다. 물론 이제 취소권도 상속이 됩니다. 일신 전속 그런 권리는 행사할 수 없지만 상속받을 수 없지만 자녀들이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취소시키고 다시 뭐 이제 원상복구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사기다. 기망을 당했다. 거짓말로 얘기한 거다.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속였는지. 우리는 복지단체인데요. 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복지단체도 아니고 괜히 그냥 착복한 거다. 이렇게 하면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소송에서는 이제 증거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속였다는 거 자체가 이제 입증이 돼야 되겠죠. 녹음을 해놨다거나 아니면 뭐 확인서를 써줬다거나 증거도 없이 추측만 가지고는 거짓말했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없거든요.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고 계신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유언장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필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이게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유증을 받는 사람이 그걸 유언장 가지고 있다가 딱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유증을 했으니까 니네들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재산을 이제 받을 걸로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서운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그 부분들 어느 정도 정리는 해주고 가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물론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 거고 그렇게 유언을 남길 테니 너희들은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좀 정리를 미리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언장을 쓸 때는 유효다 무효다 이런 쟁점이 또 생기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어떤 나중에 소송에 대비해서 효력이 있다는 어떤 증거를 좀 미리 남겨두실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썼는데 나중에 다른 자녀들이 아버님 침해 때 쓴 거라서 그거 무효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쓴 거예요. 그 글씨가 아버지 글씨가 아니에요. 대신 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매 검사라든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다라는 검사, 간이 검사 결과지를 유언장에 같이 첨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작성하는 거를 촬영하는 경우도 많아요. 좌표를 쓰지 않았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딱 보고 내가 쓴 거니까 이렇게 따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추후 그런 분쟁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유언장을 통해서 재산을 유증한 경우에 어떤 다툼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